이스라엘 국방부가 요즘 초비상 상태에 들어갔다는 말 들으셨어요? 미국이 갑자기 ELTA의 대표 레이더 시스템인 ELM 2084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수출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방산 체계에 눈이 멀게 되는 상황이에요. 잠깐만요. ELM 2084이면 아이언돔, 데이비드 슬링, 그리고 최근 확장된 멀티미션 레이더, MMR 시스템까지 전부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걸 못 만들면 이스라엘 전체 미사일 방어망이 마비된다는 건데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문제는 이 레이더의 RF 송수신 모듈, 고주파 반도체, 디지털 신호 처리 유닛 등이 미국산이라는 점입니다. ELTA는 겉으로는 자립형 국방기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 부품 없이는 생산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였던 거죠. 이번 조치가 나오자마자 텔아비브가 발칵 뒤집힌 이유예요. 그런데 왜 지금, 갑자기? 미국과 이스라엘은 거의 군사적 동맹 이상 아니었나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두 나라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는 분석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을 미국이 요청했을 때 이스라엘은 중립을 유지했고 이란 핵 문제 대응 방식에서도 바이든 행정부와 의견 충돌이 있었죠. 여기에 최근 이스라엘이 자체 무기 시스템을 제3국에 수출하려는 움직임도 미국 입장에선 견제 대상으로 본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부품 수출을 막는 건 좀 심하네요. 이스라엘은 아예 대안을 찾아야겠는데요.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한국 카드입니다. LI진엑스원이 개발한 AESA 레이더 ESR-500A가 지금 이스라엘 내부에서 급부상 중이에요. 특히 이 레이더는 FA-50 전투기, 해상 초계기, 자주방공 체계에 다양하게 적용되면서 이미 인도네시아, 필리핀, UAE 등에서 실전성을 입증했거든요. 근데 한국산 레이더가 진짜 ELTA 시스템을 대체할 만큼 성능이 나올까요? 아직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비해 후발주자 아닌가요? 그건 옛날 얘기죠. ESR-500A는 4세대 AESA 기술로 항공기 미사일 드론을 동시에 탐지하면서도 전자교란 대응 기능까지 탑재돼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100% 국내 기술이라는 거예요. 부품 조달에 미국 허가가 필요 없다는 건 이스라엘 입장에선 엄청난 자유를 의미합니다. 하긴, 이스라엘은 지금 미국에게 목줄이 잡혀 있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한국도 미국의 동맹국인데, 만약 미국이 한국에게도 제재를 가하면요. 그럴 가능성은 낮아요. 한국은 이미 유럽, 중동, 아세안 국가들과 독립적인 방산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미국과도 FTA 기술 공유는 하되 완전 종속은 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UAE와의 천궁 2계약이나 인도의 K9 자주포 수출을 보면 미국이 직접 개입하지 않았죠. 그럼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건 미국의 통제망에서 벗어나려는 전략적 탈피라고 봐야 하나요? 맞아요. 텔아비브 내부에선 이미 우리가 기술 독립을 못하면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아이언돔도 멈추게 만들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 국방부와 라파이엘이 긴급 회의 끝에 한국의 대표단을 보낸 거죠. 그 미팅이 어디서 열렸는지 아세요? 바로 부산에서요. 부산, 항공우주산업단지 옆 LI진엑스원 ASA 생산 라인 거기 말인가요? 거기서 ESR 500A의 분해 조립 시연까지 직접 봤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미국 기술 없어도 충분히 우리 체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평가가 바로 현장에서 나왔다고 하니까요. 이야, 진짜라면 한국에게는 엄청난 기회겠네요. 단순 수출이 아니라 기술 표준을 넘겨받는 셈이니까요. 더 나아가 이건 한국이 미국을 넘어서 글로벌 전장 감시 시스템의 새로운 룰세터가 될 기회예요. 이스라엘이 미국 레이더를 버리고 한국산 AESA를 쓴다는 건 이제 전 세계의 눈이 한국으로 모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과연 이걸 좌시할까요? 다음 회의에서 이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이 어느 선까지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한국은 어디까지 독립적으로 버틸 수 있는가? 그 줄다리기에서 누가 주도권을 쥐게 될지는 이 ESR 500A 한 대가 결정할지도 모르죠. ELTA가 오랫동안 AESA 레이더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였다는 건 부정할 수 없죠.
특히 ELM 2084는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멀티미션 레이더 중 하나였고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의 ESR 500A가 등장하면서 ELTA가 흔들리고 있어요. ELTA가 흔들린다니 좀 과장된 표현 아닌가요? 아무리 한국이 기술력을 키웠다고 해도 이스라엘의 ELTA는 실전 경험도 풍부하고 NATO 체계와도 긴밀히 연결돼 있잖아요. 그건 과거 기준이죠. 지금 ESR 500A는 단순히 추격자가 아니라 대체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ESR 500A는 100km 이상 탐지 가능 거리, 동시에 수십 개 표적 추적, 고속 전자광파 조향까지 가능해요. 무엇보다 레이더의 핵심인 반도체 소자와 RF 모듈을 100% 국내 기술로 해결했죠. 이게 ELTA가 지금 못 따라오는 부분입니다. ELTA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지 않나요? 최근엔 ELM 2090도 발표됐고 천문학적 예산으로 차세대 다기능 레이더 개발한다고 들었어요. 그게 문제예요. ELTA는 여전히 미국산 부품에 의존하고 있어서 독립개발이 어렵습니다. 반면 한국은 LIGNX1, 한화시스템, ADD까지 협력해 민, 군 통합형 AESA 생태계를 완성했어요. 그리고 한국은 단가도 낮고 납기도 빠릅니다. 이스라엘 같은 고속 대응 국가는 이런 점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혹시 ESR 500A가 실전에서 입증된 사례가 있을까요? 기술 재원만 보면 좋지만 실전 테스트는 또 다른 문제니까요. 당연히 있죠. 필리핀 공군이 FA-50PH 전투기에 ESR 500A를 장착해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군 함정을 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는 ESR 기반 레이더를 해안 방어용으로 시험 중이에요. 특히 드론과 미사일을 동시에 탐지하고 정찰 위성 데이터와 연동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전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죠. ELTA의 단점이 더 부각되는 건 사실이네요. 가격도 비싸고 미국 기술에 발목 잡혀 있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보안에 민감하니까 한국의 레이더 전체 설계를 공유하긴 어렵지 않을까요? 그 부분도 이미 논의 중입니다. 이스라엘은 ESR 500A 하드웨어 플랫폼은 한국에서 제공받고 소프트웨어는 자국 내에서 맞춤 개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에요. 이렇게 하면 기술 유출 걱정도 줄고 미-이스라엘 간 보안 규정도 위반하지 않죠. LIGNX1도 이런 협력에 매우 열려 있고요. 그렇다면 ESR 500A는 단순 수출 제품이 아니라 플랫폼형 모듈이군요. 그것도 상당히 유연한. 정확합니다. ESR 500A는 하나의 제품이 아니라 맞춤형 확장 플랫폼이에요. 이건 ELTA가 가장 못하는 영역입니다. ELTA는 NATO와 미국 표준에 맞춰야 해서 커스터마이징이 제한되지만 한국은 상대국 상황에 맞춰 레이더를 조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주목한 거예요. 결국 ELTA는 기술력보다도 융통성과 확장성 면에서 한국에게 밀린 거네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ESR 500A는 민간 항공 관제, 미사일 방어, 드론 요격, 해상 탐지까지 가능한 전영역 다기능 레이더예요. 이런 범용성은 ELTA의 상업용 모델에서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더 이상 고집 부릴 때가 아니다 라는 내부 공감대가 생긴 거죠. 그럼 앞으로 한국과 이스라엘의 레이더 시장 점유율 경쟁도 본격화되겠네요. 그게 아니라 둘이 손을 잡을 겁니다. ESR 500A는 이스라엘 방산업체의 새로운 눈이 되고 ELTA는 소프트웨어와 전장 통합 쪽에 집중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미국은 이 흐름을 매우 불쾌하게 볼 겁니다. 지난달 말 부산의 고신항 근처 LIGNX1 AESA 생산동에서 아주 조용한 방문이 하나 있었어요. 언론은 몰랐지만 이스라엘의 방산 대기업 라파엘과 이스라엘 국방부 관계자들이 한국을 극비리에 찾은 겁니다. 목적은 단 하나, ESR 500A 레이더의 전체 구조를 직접 확인하고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왜 하필 부산에서 만난 거죠? 보통은 서울이나 대전 같은 국방 중심지에서 논의할 텐데요. 부산은 LIGNX1의 AESA 전용 라인이 가장 집중돼 있는 곳이에요.
게다가 보안이 강력하게 통제되는 민간 항공우주 복합단지 아니라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테스트와 시연을 진행하기 딱 좋죠. 실제로 그날 ESR-500A를 분해 조립하고 다양한 표적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까지 실시간으로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접촉은 단순히 탐색이 아니라 거의 실전적 수준의 기술 검증 단계였다는 건가요? 특히 이스라엘 측은 ESR-500A의 모듈화 구조, 열차폐 설계, 그리고 무선 주파수 대역의 확장성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해요. 심지어 이 정도면 우리 UAV 플랫폼에도 바로 통합 가능하다는 반응이 현장에서 나왔답니다. UAV 플랫폼이라면 혹시 하어피 엔지나 브레이커 같은 자폭 드론 계열에 장착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자폭 드론의 표적 인식 능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기존 ELTA 센서로는 패턴 분류가 한계에 부딪힌 상태입니다. 반면 ESR-500A는 AI 기반 추적 알고리즘을 내장하고 있어 이동형 레이더나 위장된 방공포대를 구별해낼 수 있다는 점이 엄청난 메리트죠. 그래도 라파엘이 한국 기술에 완전히 의존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보안 이슈도 있고 미국의 눈치도 봐야 하니까요. 그래서 공동 라이선스 생산이라는 절충안이 나온 겁니다. ESR-500A의 하드웨어는 한국이 제공하고 알고리즘과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는 이스라엘이 직접 관리하는 방식이죠. 심지어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이걸 레이더 독립선언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거의 군사적 탈미 선언 아닌가요? 미국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이미 미국 국방부는 이 사안에 대해 이스라엘 국방장관에게 미국산 기술이 ESR-500A에 포함되어 있다면 제재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LIG넥스원은 분명하게 미국산 부품 제로임을 공식 입증했고 필요한 경우 국제감정까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한국과 손을 잡는 것이 전략적 모험이 아니라 생존의 선택일 수 있겠군요. 맞아요. 라파엘은 이미 사브나 탈레스와도 논의했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고 유연성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한국은 유일하게 기술이 있고 유연성도 있고 결정적으로 미국의 제재 리스트에 들지 않는 나라죠. 이게 이스라엘 입장에서 기회로 보이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그럼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그냥 부품 구매로 끝나는 건 아니겠죠. 아니에요. 다음 단계는 이스라엘 현지 조립 라인의 일부를 한국과의 합작으로 돌리는 방안이 검토 중이에요. 부산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 중에는 중동형 ESR 변형 버전 공동 개발안도 포함되어 있었고 여기에 UAE, 사우디, 바레인까지 구매 의향을 내비쳤다고 하니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레이더 국제 질서의 재편 그 자체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왜 이스라엘은 자국의 ELTA 시스템을 버리고 외국의 AESA 레이더에 손을 벌리나? 과연 이게 전략적 실수일까요? 아니면 냉정한 구조 재편일까요? 사실 처음 소식 들었을 땐 저도 좀 당황했어요. ELTA는 오랫동안 이스라엘 자존심이자 군사기술 독립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한국 ASA로 전환? 외부에선 기술력 고갈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고요. 그 의심, 사실 일부는 맞아요. 최근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ELTA의 레이더 개발은 미국의 핵심 부품 수출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특정 기술 고도화에 제한이 많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고대역 주파수 필터링 기술, 실시간 소프트웨어 펌웨어 전환 시스템은 여전히 미국 기술에 의존 중이죠. 그런데 기술 의존이 그렇게까지 큰 약점이 될 수 있나요? 어차피 미국이 동맹인데 계속 협력하면 되는 거잖아요. 문제는 미국이 그 동맹을 무기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인도에 아이언돔 시스템을 수출하려 하자 미국이 일부 부품의 수출을 거부해서 계약이 파기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통제 리스크에서 벗어나야만 자체 수출 산업을 지킬 수 있어요. 결국 레이더는 단순 기술이 아니라 수출 전략과 직결된다는 거군요. 그러면 ELTA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완전히 폐기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이번 조치는 버림이 아니라 분리입니다. ELTA는 앞으로 전장 통합 기술, C4I, 전자전 대응 알고리즘 개발에 집중하고
센서 하드웨어는 한국이나 다른 협력국에서 조달하는 구조로 재편되는 겁니다. 실제로 라파이엘은 ELTA의 하드웨어 인력을 LIGNX1과 공동 워킹그룹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효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ELTA는 고급 전투 알고리즘에 집중하고 레이더 플랫폼은 한국에서 받아서 통합. 이스라엘 스타일에 맞는 실용주의네요. 정확합니다. 한국 ESR-500A는 구조가 모듈형이라 이스라엘이 원하는 기능만 떼어다가 자신들의 전투 체계에 최적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헤라프 드론이나 배럭 8미사일 체계에 필요한 탐지 프로파일만 넣고 나머지는 삭제하는 식이죠. 그럼 이게 진짜 이스라엘식 레이더 구조 조정이네요. 기존엔 모든 걸 자체에서 통제하려 했다면 이젠 효율적인 부분만 남기는 방식으로 전환한 거죠. 맞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한국이 단순 하청업체가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로 올라섰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기술 봉쇄 속에서 한국만이 비미국적이면서 NATO 호환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나라였거든요. 듣다 보니 한국의 위상이 이번 협력으로 굉장히 올라간 것 같네요.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국방 시스템 재편을 좌우할 수 있는 위치가 된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한국산 ESR-500A에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순히 부품 조달의 유연성이나 비용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이 레이더가 AI 기반 자폭 드론, 즉 5세대 자율공격형 UAV 플랫폼과의 통합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AI 기반 자폭 드론이라면 최근 라파엘이 실전 배치를 논의 중이던 시 브레이커나 하어피 NG 계열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특히 하우피 엔진은 기존의 레이더 신호 추적에서 진화해 적 표적의 전자적 특성을 실시간으로 학습해 공격하는 방식인데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레이더가 단순 탐지만 하면 안 돼요. 탐지 식별 분석 추적 결정. 이 모든 걸 레이더 모듈과 통합된 AI가 수행해야 합니다. ESR-500A는 그걸 해내는 몇 안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럼 기존의 ELTA 계열 레이더는 이걸 못하나요? M2084도 상당히 정밀한 시스템이잖아요. 맞지만 한계가 있어요. ELM 2084는 다기능 레이더지만 탐지된 표적의 실시간 AI 분석이나 위협 분류에 적합한 데이터 흐름 구조를 갖추지 못했어요. 무엇보다 미국산 DSP 칩이 들어가 있어서 미국 승인 없는 알고리즘 업그레이드가 어렵습니다. 반면 ESR-500A는 FPGA 기반 구조로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AI 모듈을 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ESR-500A는 단순한 하드웨어가 아니라 플랫폼형 시스템이라는 거군요. UAV 두뇌에 해당하는 AI 판단 모듈이 레이더와 거의 일체형으로 작동하는 구조죠.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ESR-500A를 탑재한 드론은 초당 30회 이상 적 레이더의 스펙트럼 패턴을 샘플링하고 이를 AI가 즉시 위협성, 우선순위, 기만 가능성을 판단해 실시간 공격 판단까지 유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이 개입할 필요가 없는 진짜 완전 자율살상 드론에 가까운 기술이에요. 이거 기술적으로는 엄청난 진전이네요. 동시에 정치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분야 아닌가요? 완전 자율무기 체계라니 미국이나 유엔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한국도 이 기술을 공식 수출이 불가한 범위 외부로 구분하고 있어요. ESR-500A는 공식 버전과 커스터마이징 버전으로 나뉘며 이스라엘과 협의 중인 모델은 후자입니다. 공개 문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AI 기반 전자전 대응 알고리즘은 별도 모듈로 따로 분리되어 제공됩니다. 이것도 한국이 독자 기술을 보유했기에 가능한 유연성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ESR-500A는 자폭 드론 체계의 표준 레이더로 떠오를 수 있겠군요. 미국은 이걸 견제하지 않을까요? 이미 견제 중이죠. 미국은 최근 자국 내 방산업체에 한국산 AESA 기술과 공동 개발하지 말 것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비공식적으로 내렸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국 자국 업체조차 ESR-500A 수준의 유연성과 통합성 있는 제품을 아직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결국 반응했어요. 그리고 예상보다 훨씬 강하게 나왔습니다. 워싱턴은 이스라엘이 한국의 AESA 레이더
특히 ESR-500A를 자국 전력에 채택할 경우 향후 모든 군사 원조 패키지의 재검토를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공식 비공식 채널을 통해 전달했어요. 그렇게까지? 이스라엘이 자기 무기를 개선하겠다는데 왜 미국이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죠? ESR-500A가 미국 기술을 침해한 것도 아니잖아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본질은 통제권 문제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방산체계는 미국의 FMS 체계 하에서 일정 부분 우호적 종속 구조로 작동해왔습니다. 예산도, 부품도, 표준도. 그런데 이스라엘이 한국과 독자적으로 기술을 공동 개발하게 되면 미국의 입김이 닿지 않는 무기 체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결국 중동 전략에서 미국이 놓는 기준점을 이스라엘이 벗어나겠다는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겠네요. 정확히 그겁니다. 지금 워싱턴 내부에서는 ESR-500A 도입 움직임을 두고 이스라엘이 아시아 블록 기술에 기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게다가 ESR-500A가 미국의 대표적인 MPQ-64 센터넬, ELM-2084와 경쟁하게 되면 미국 방산 기업의 시장도 줄어들게 되죠. 이건 경제적 이해 충돌입니다. 미국이 그렇게 압박하면 이스라엘이 뒤로 물러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워낙 미국의 군사 지원에 크게 의존하니까요. 하지만 이스라엘도 만만치 않아요. 최근 이스라엘 의회 국방위에서 군사적 자립성이 무너지면 유사시 미국이 정책적으로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우려가 공개적으로 나왔어요. 그 말인즉슨 미국 의존을 줄이는데 한국이 전략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라 동맹 재편 수준의 흐름으로 봐야겠네요. 네, 실제로 미국은 LIGNX1에 대해서도 압박을 시작했어요. 이스라엘과 공동 개발 시 미국과의 수출 제휴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식의 경고를 비공식적으로 던졌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즉각 반응해서 해당 기술은 독자 개발로 미국과 무관하다고 대응했고 LIGNX1도 기술 주고는 타협 불가라고 못 박았어요. 그런 대응은 쉽지 않았을 텐데요. 미국을 상대로 그렇게 강하게 나간다는 건 한국도 이제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특히 최근 K방산이 유럽, 중동, 아세안 등지에서 자주 무기 분야뿐만 아니라 감시, 정찰, 전자전 영역까지 확장하면서 미국 없이도 수출 가능한 체계라는 걸 증명해냈거든요. ESR-500A는 그 흐름의 정점이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선택의 순간이겠네요. 미국의 눈치를 보며 기술 의존을 유지할지 아니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한국과 손을 잡고 자립에 나설지. 이미 흐름은 결정됐다고 봐요. 워싱턴의 압박 이후에도 이스라엘 국방부는 ESR-500A 관련 협의단을 다시 파견했고 심지어 라파엘은 ESR-700A 초기형 테스트까지 신청했어요. 이는 후퇴가 아니라 전진입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이 미국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는 분명하겠죠.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 정부는 ESR-500A의 이스라엘 도입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반대 입장을 취하지만 국방부 내부, 특히 일부 전력 분석 장성들 사이에서는 정반대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요. 일부 고위 장성들은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 미국 방산업계도 자극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죠. 그건 의외인데요. 미국 군부가 자국 방산 기업을 경쟁에 몰아넣자고 한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왜 이런 분위기가 생긴 거죠? 배경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현재 미국의 방산 기업들이 너무 오래 독점적 지위에 안주하면서 혁신을 게을리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AESA 레이더 분야만 해도 APG-83, MPQ-65 계열이 10년 넘게 개선 없이 버티고 있거든요. 둘째, 한국 ESR 시리즈는 가격 경쟁력, 다기능성, 소형화, 모듈화 측면에서 미국 제품들을 자극하는 자연스러운 위협이 된다는 거죠. 어쩌면 그들이 바라보는 ESR-500A는 협력자가 아니라 혁신 유도자로 보는 시각일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익명을 요구한 전 해군 정보전 사령부 고위 간부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한국이 ESR 계열을 통해 전자전 정찰 표적 지정 드론 통제까지 전방위 통합을 시도하는 건 우리조차 아직 시도하지 못한 영역이다. 미국은 이를 억제할 게 아니라 배워야 한다. 미국 내부에서조차 그렇게 평가된다면
ESR-500A는 단순한 수출형 장비가 아니라 세계 기술 표준 전환의 촉매가 되는 셈이네요. 심지어 일부 미 국방부 정책연구소에서는 한국산 AESA 도입을 제한하면 오히려 이스라엘이 러시아의 중국산 대체품을 시험하게 될 위험도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어요. 즉, 한국이야말로 통제 가능한 기술 독립국이라는 뜻입니다. 미국이 너무 강하게 나가면 중동 전장의 균형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계산이죠. 그럼 내부 반대파의 목소리는 일종의 전략적 현실주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동맹국의 기술 자립을 무조건 막기보다는 전략적 파트너로 끌어안는 쪽이 낫다는 계산이군요. 맞아요. 그래서 최근 LI진엑스원이 조용히 미 국방성사나 DARPA 측과도 기술 교류 논의를 재개했다는 정보가 돌고 있어요. 미국은 겉으로는 제동을 걸면서도 한편으로는 한국 AESA 기술이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왔는가를 내부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복잡한 게임이네요. 미국, 이스라엘, 한국 세 나라 모두가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동시에 의존하는 묘한 삼각구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삼각 구도의 중심에는 ESR-500A라는 하나의 레이더 플랫폼이 있어요. 지금은 단순 무기 계약이 아니라 기술 주권, 전장 5위, 산업 혁신, 동맹 구조까지 흔드는 전략적 변수가 된 거죠. 한국이 이 지점을 정확히 활용한다면 단순한 무기 수출국이 아니라 기술 규칙의 설계자로 격상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양국 실무진 회담에서 이스라엘이 충격적인 제안을 내놨습니다. ESR-500A와 향후 ESR-700A 플랫폼에 대해 중동 지역 독점 수출권을 이스라엘이 갖게 해달라는 겁니다. 단, 예외 조건으로는 이란과 카타르가 명시되었고요. 독점 수출권이요. 그건 한국 입장에서 상당히 민감한 요구 아닌가요? 특히 지금처럼 중동 시장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는 더더욱요. 그렇죠. UAE, 사우디, 바레인, 이집트, 요르단 등은 최근 몇 년간 K방산의 최대 고객으로 부상하고 있고 한국으로선 이들을 대상으로 레이더를 비롯한 지휘 통제 체계를 직수출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갑자기 우리 통해서만 판매하라고 한 건 사실상 한국 기술의 지역 전매권을 요구한 셈이죠. 그럼 이스라엘의 진짜 의도는 뭘까요? 단순히 중동 시장을 선점하려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더 깊은 전략이 있을까요? 이건 단순 시장 확보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중동 내에서 기술 허브 지위를 확고히 하려는 겁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미국 기술을 도입해왔던 시기에서 벗어나 자국 주도의 방산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해요. 그런데 자체 하드웨어가 부족하니 그 공백을 한국 AESA로 채우되 통제권은 자신들이 쥐려는 거죠. 말 그대로 기술은 한국, 주도권은 이스라엘이군요. 근데 한국이 그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있나요? 한국 측 반응은 매우 신중했어요. 방위사업청과 LI진엑스원 고위 관계자들은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은 양도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실제로 제안을 공식 문서로 수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특정 국가군과 공동 마케팅은 고려할 수 있으나 독점 권한은 불가라는 점을 명확히 전달했죠. 만약 한국이 이스라엘 요구를 받아들였더라면 다른 중동 국가들은 오히려 반발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반발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 UAE는 이미 FA50 블록이 K239 천무 도입에 이어 ESR 기반 해안 감시 체계에 관심을 보이고 있죠. 그 와중에 모든 구매는 이스라엘을 통해야 한다고 한다면 정치적으로도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집트나 사우디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스라엘은 이 요구를 강행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협상 카드로만 던진 걸까요? 실제로는 협상용 압박 카드에 가깝습니다. 이스라엘도 한국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걸 알고 있었고 대신 향후 ESR 공동 생산이나 소프트웨어 전용 모듈 계약에서 조금 더 우위에 서려는 전략이었겠죠. 일종의 심리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구 자체가 한국에게는 중요한 교훈이 되겠네요. 기술력을 확보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정치적 압력이라는 점에서요. 그리고 한국은 이번에 그 시험을 꽤 침착하게 통과했어요. 수출은 하되 주도권은 넘기지 않고 전략적 파트너십은 유지하면서도 자주성은 놓지 않는 것. 이건 단순한 계약을 넘어서서
한국이 무기 플랫폼 공급국이 아닌 규칙을 만드는 나라로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스라엘의 독점 수출권 요구 이후 서울은 곧바로 단호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대한민국은 단 한 국가에게도 기술 주권을 양도하지 않는다. 이 발언은 방위사업청 국장이 비공개 브리핑에서 직접 언급한 것으로 사실상 이스라엘의 요구를 일축한 셈이죠. 사실 이 정도로 단호한 어조는 흔치 않은데요. 한국이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간 이유는 뭘까요? ESR 500A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자력으로 구축한 비미국계 전장 감지 체계의 상징입니다. 여기에 독점 조건을 붙인다는 건 기술의 생명줄을 다른 나라에 맡기는 거죠. 지금까지 미국에도 그런 권한을 넘기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에게 넘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수출은 가능하지만 기술이나 통제권은 철저히 자신들이 쥐고 가겠다는 전략이군요. 그런데 이러다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오히려 이번 거절이 한국의 신뢰도를 높였다고 봐야 해요. 중동과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 중요한 건 한국이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주권 기술 국가라는 점이죠. 예를 들어 루마니아, 체코, 인도네시아가 ESR 계열 시스템을 요청할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미국 허가가 필요한가요? 예요. 한국은 항상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방산 외교에서의 신뢰 문제군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은 이번 거절과 동시에 이스라엘에 또 다른 제안을 던졌습니다. 독점권은 줄 수 없지만 ESR 700A 이후 차세대 다중도메인 레이더 플랫폼의 공동개발 파트너 자격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수직적 통제 대신 수평적 동맹을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제안, 이스라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실 그들도 지역 주도권을 놓치고 싶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협상이 치열해지고 있죠. 하지만 이스라엘도 알고 있습니다. ESR 계열 기술이 미국 유럽산과 완전히 다른 철학으로 설계됐다는 걸, 특히 한국은 소프트웨어 커스터마이징, 드론 대응 알고리즘, 레이더 전자전 통합에서 유연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선택지가 많지 않아요. 그럼 결국 이스라엘은 한국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네요.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라파엘과 이스라엘 국방부는 독점 대신 지역 공동 라이선스 생산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고, ESR 모듈 일부는 이스라엘 현지 조립을 조건으로 한정 수출하는 방안이 유력해졌습니다. 중요한 건 기술 주도권은 끝까지 서울이 지킨다는 사실이죠. 그럼 이제는 한국이 단순 방산 수출국이 아니라 기술 플랫폼을 지배하는 구조로 진입한 거네요. 최근 한국의 LI지넥스원이 개발 중인 차세대 AESA 레이더 ESR 700A가 극비리에 이스라엘과 몇몇 국가들에게 기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 설명회에서 공개된 핵심 능력 중 하나가 바로 중국제 위장 드론 표적을 실시간 식별하는 기능이었어요. 단순히 놀라운 수준을 넘어 실전 전장 판도를 흔들 수 있는 기술로 평가됩니다. 중국제 위장 드론이라고 하니까 궁금해지네요. 그게 기존 드론하고 뭐가 그렇게 다르길래 이렇게까지 주목받는 거죠? 좋은 질문이에요. 최근 몇 년간 중국은 전자전용 UAV, 이른바 미끼용 드론을 대량으로 실전 배치해왔습니다. 외형은 소형 UAV지만 레이더 반사 단면을 조작해 유인 전투기처럼 보이게 만들고 반사파 왜곡으로 방공체계를 혼란시키는 전략이죠. 특히 이란을 통해 중동 무장 세력에게 공급되면서 이스라엘, 사우디, UAE 등에서 실제 교전에서 수차례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더에 잡히는 신호는 유인기처럼 나오지만 실상은 값싼 자폭 드론이라는 말이네요. 정확해요. 문제는 기존의 유럽산 AESA나 미국산 레이더 대부분이 이런 가짜 신호를 실제 고가 표적처럼 오인해서 미사일 낭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ESR 700A는 이걸 신호의 주파수 패턴, 반사 시간의 미세 차이, 공기 흐름을 통한 열변조 분석까지 종합해서 구별해냅니다. 즉, 진짜 유인기와 가짜 UAV를 실시간으로 분리해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레이더죠. 그 기술이 실제 전장에서 쓰인 적도 있나요? 단지 시연 기술이라면 실효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바로 그 점이 ESR 700A의 위력이에요.
이미 이스라엘 북부 전선의 실시간 모해 작전 시뮬레이션에서 ESR-700A 시제품이 테스트됐고 실제로 27기의 모해 드론 중 6기를 가짜 표적으로 정확히 식별했습니다. 특히 중국제 FH-98 UAV 모방기와 이란제 셔히드 136 위장형을 구분한 건 큰 의미가 있어요. 그건 지금까지 어떤 시스템도 해내지 못했던 일이거든요. 그럼 ESR-700A는 단순히 한국형 ASA의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사실상 세계 최초로 표적 진위 분석 능력을 갖춘 전략 무기네요. 더 흥미로운 건 이 레이더가 자율 분석 능력을 AI와 결합해서 자체 판단까지 내려준다는 점이에요. 즉, 타 레이더는 경보까지만 가능하지만 ESR-700A는 이건 가짜다. 미사일 발사 불필요까지 판단해 줄 수 있어요. 이 기능은 탄약 낭비 최소화, 방공체계 피로도 감소, 적의 교란 전술 무력화로 이어지죠. 그러면 중동뿐 아니라 인도 중국 국경, 대만 해협, 심지어 남중국 해까지도 이 기술이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겠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현재 베트남, 인도, 폴란드 등이 ESR-700A의 시범 수출 버전을 요청 중이고 심지어 이스라엘은 ESR-700A를 자국 국방산업의 표준 AESA로 지정하자는 내부 보고서까지 작성했다고 해요. 이건 ELTA 레이더를 스스로 넘기는 행위와 비슷하죠.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이 레이더가 위협 그 자체겠네요. 정확히. 이미 중국 해커 조직들이 LIGNX1의 알고리즘 서버에 대한 침투 시도를 여러 차례 감행했고 한국 국정원도 이를 수차례 차단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 탈취가 아니라 ESR-700A만큼은 반드시 무력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중국 내부에 퍼져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ESR-700A 레이더가 정식 공개되자마자 중국 정보기관이 움직였습니다. 국정원 내부 보고에 따르면 지난 3개월간 LIGNX1과 ADD, 국방과학연구소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침투 시도가 총 49건, 그중 절반 이상이 ESR 계열 레이더 관련 파일을 노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건 단순 해킹 수준을 넘었네요. 거의 산업 스파이 수준 아닌가요? 심지어 공격 시점도 의도적이에요. ESR-700A가 이스라엘, 인도, 폴란드 등과 접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부터 침입 시도가 폭증했거든요. 특히 악성 코드를 통한 비인가 파일 복사, 회로도 접근, 알고리즘 난독화 해제 시도가 집요하게 반복됐습니다. 근데 알고리즘이라는 건 단순한 코드 복사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드웨어 연동, 데이터 시뮬레이션, 신경망 구성이 복잡하게 연결돼 있어야 작동하죠. 정확히 짚으셨어요. ESR-700A는 탐지 판단 명령 기능이 한 몸처럼 통합된 구조라 단순한 알고리즘만 빼가선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걸 그대로 따라하지 않고 역설계,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 AESA 성능의 핵심만 추출해 자체 무기 체계에 통합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 목표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내부가 전혀 다른 가짜 AESA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ESR-700A의 이름은 못 쓰더라도 그 기술 철학을 빼내서 ZK 시리즈 같은 독자 에이스에 흡수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게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중국이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에 무기를 공급하면서 가성비를 앞세운 AESA 레이더 수출에 뛰어들고 있거든요. 만약 한국의 알고리즘을 일부 모방한 장비가 저가에 공급된다면 ESR-700A의 글로벌 입지도 흔들릴 수밖에 없죠. 한국 정부는 이런 사이버 공격에 대해 공식 대응을 했나요? 이미 국정원, 방위사업청, LIGNX1 3자가 레이더 보안 통합전담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시스템은 내부망과 외부망 완전 분리, AI 탐지 기반의 위장 접속 차단, 서버 내 보안 블록체인 검증이 적용됐고, 특히 알고리즘 소스코드는 다중 암호화 계층을 통과하지 않으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로 전환됐어요. 이거 듣다 보니 거의 군사작전 수준인데요. 이 정도면 단순한 기술 보호가 아니라 국가 핵심 안보 자산 차원에서 다뤄진다고 봐야겠네요. 정확히 그겁니다. 실제로 ESR-700A는 국가 필수 보호기술 1급으로 지정됐고, 이에 따라 모든 수출 협상은 외교부의 국방부 공동 관리하에 진행됩니다. 더불어 알고리즘 일부는 해외 수출 시 국내 서버 기반 원격 업데이트 방식으로만 운용되며 소스 자체는 외부 유출이 불가능하게 설계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ESR-700A가 세계 여러 나라로 퍼지더라도 그 핵심 두뇌는 결국 한국에만 남게 되는 구조네요. 이건 한국이 기술은 주되 지휘권은 쥐고 가는 전략이에요.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서 글로벌 감시, 정찰 체계에서 플랫폼 규칙을 주도하는 위치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마침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ESR-500A와 ESR-700A 도입 논의가 가시화되자 워싱턴은 라파엘, IAI, 이스라엘 항공산업, 엘비트 시스템즈 등 자국과 FMS 체계로 연결된 방산 기업들의 비공식 경고문을 보냈습니다. 한국산 AESA 레이더를 채택하거나 협력할 경우 미국의 무기 수출 및 기술 이전 특혜는 전면 재검토된다. 사실상 협박이네요. 그런데 미국이 왜 이렇게까지 반응하죠? ESR 시리즈가 미국 기술을 침해한 것도 아니고 완전한 한국 독자 개발이잖아요. 바로 그게 미국의 불안 요소입니다. 기술 침해가 없기 때문에 법적 제어가 불가능한 영역이니까요. 다시 말해, 한국산 AESA는 미국이 그동안 유지해왔던 기술적 패권의 틈새를 파고드는 첫 사례예요. 이스라엘마저 그 틈을 타기 시작하면 유럽, 동남아, 중동까지 도미노처럼 비미국계 체계로 전환될 수 있죠. 그래도 라파엘이나 IAI 같은 대기업이 그렇게 쉽게 미국 눈치를 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미 자체 위성, 유도무기, AI 센서 체계도 구축했잖아요. 문제는 돈이에요. 미국은 FMS 체계 하에서 매년 수십억 달러의 군사 보조금을 이스라엘 방산기업에 직간접적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라파엘도 다비드 슬링, 아이언빔, 트로피 시스템 개발에 FMS 자금을 활용했고 IAI는 미 공군 납품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ESR 도입은 그런 계약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죠. 그럼 실제로 미국이 이스라엘 기업에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고 보세요. 가능성은 낮지만 제재 위협 그 자체가 협상 카드로 작동할 수 있어요. 예컨대 ESR을 쓰더라도 공동 소유형 구조로 바꾸라든지 미국산 AESA 일부도 병렬 도입하라는 식의 조건부 타협을 이끌어내려는 거죠. 워싱턴은 항상 제재보다 통제에 능한 나라니까요. 한국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사실상 자국 기술에 대해 미국이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건데요. 한국은 의외로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어요. 최근 외교부 국방부 산업부가 공동으로 ESR 시리즈는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비미국계 독자 체계이며 기술 이전 및 수출은 한국 주권 사항이라는 성명을 유엔 군축위에 비공식 전달했다고 해요. 이는 미국에 대한 오해 경고이자 기술 주권을 국제사회에서 선언한 셈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기술 외교 전쟁이네요. 한국이 자율기술을 기반으로 미국의 패권주의에 맞서는 첫 사례일 수도 있겠어요. ESR 시리즈는 단순한 전자기 장비가 아닙니다. 이건 한국이 세계 전장 규칙을 다시 쓰겠다는 선언이에요. 미국이 아무리 제재를 운운해도 이 흐름은 이미 시작됐고 이스라엘도 인도도 심지어 일부 NATO 동맹국도 한국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ESR을 제재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기술이 더 위협적이고 특별하다는 걸 스스로 입증하게 되는 셈이겠네요.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역설적이게도 ESR 시리즈의 국제적 위상은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폴란드, 아랍에미리트, UAE, 인도 세 나라가 한국 이스라엘의 공동개발 AESA 레이더 체계 도입 의향을 동시에 타진해왔습니다. 이건 단순 수출 문의가 아니라 군 통제 체계 통합을 전제로 한 레이더 플랫폼 중심의 전략 요청이에요. 한 나라만 해도 큰일인데 세 나라가 동시에요. 그것도 서로 위치도 군사 전략도 다른 국가들이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폴란드는 NATO 동부전선, 인도는 남아시아 전략축, UAE는 중동의 전자전 중심지죠. 이 세 나라가 공통적으로 요구한 게 뭐였는지 아세요? 미국 승인 없이도 작동 가능한 실시간 다중표적 탐지 분류 대응 통합 플랫폼. ESR 시리즈는 그걸 정확히 충족시키는 몇 안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이들이 구매하려는 건 단순한 탐지용 ASA가 아니라 미사일 드론 방공망 C4I 연동까지 통합 가능한 전장 신경망이라고 봐야겠네요. 예를 들어
인도는 ESR-700A를 자국의 아카시 방공망과 통합해 중국 파키스탄 국경에 배치할 계획을 검토 중이고, 폴란드는 바르샤바 근방에 ESR 기반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UAE는 한 발 더 나아가 ESR 모듈을 해상 무인기 드론 군집 통제용으로 확장 응용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건 더 이상 레이더가 아니라 각국의 전장 통합 개념 중심에 한국산 ESR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굉장한 전환점입니다. 정확히 그겁니다. ESR은 센서에서 플랫폼으로, 그리고 지금은 전략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어요. 특히 이들 세 국가는 기존 미국 레이더에 대해 기술 이전 거부, 고비용 유지비, 응급 대응력 부재 등 문제점을 경험한 상태라서 한국 이스라엘 공동체계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할은 여기서 정확히 뭐죠? 단순 공동개발 파트너인가요? 아니면 중개자 역할을 하나요? 이스라엘은 이 시스템의 자국의 전술 AI 분류 알고리즘, 반드론 대응 시나리오, 미사일 요격 데이터베이스를 ESR 플랫폼에 통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한국이 만든 하드웨어와 데이터 인터페이스에 이스라엘이 실전 전술 데이터를 얻는 구조죠. 특히 전장 경보 위협 등급 자동 분류 알고리즘은 이스라엘이 독점으로 보유한 분야입니다. 이건 한국과 이스라엘이 기술과 전장을 동시에 설계하는 아주 드문 사례네요. 거의 새로운 군사 표준이 만들어지는 순간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세 나라 모두 미국과 밀접한 군사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이번엔 한국 이스라엘 체계를 따로 선택했다는 점이에요. 이건 제2의 공급망, 비미국식 전략 독립 옵션을 마련하려는 글로벌 흐름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ESR은 그 흐름의 실체가 됐고요. 그리고 이런 흐름이 미국을 더 자극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거꾸로 보면 이제 미국도 ESR을 무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국회 크네세트에서 역사적인 표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ESR-500A와 ESR-700A 등 한국산 AESA 레이더의 도입과 공동 개발을 공식 승인하는 안건이 가결된 건데요. 82표 찬성, 23표 반대라는 압도적인 결과로 통과됐습니다. 미국이 제재를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정치권은 기술 독립성과 한국과의 연합에 힘을 실은 거죠. 놀랍네요. 미국의 연간 38억 달러 군사 지원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결단을 내리다니 이유가 뭘까요? 간단히 말하면 생존입니다. 최근 이란, 가자지구, 헤즈볼라 등 다양한 전장에서 동시다발적 드론과 고속 미사일 공격이 발생하면서 기존 ELM 2084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났거든요. 이스라엘 국방부 내부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대응 시간과 정밀 추적에서 ESR-700A가 월등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도 미국과의 관계를 흔들면서까지 ESR을 선택하는 건 정치적 도박 아닌가요? 이스라엘 내부에도 그런 우려가 있었지만 결국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정리했죠. 미국은 언제든 우리에게 조건을 달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기술을 공유하면서도 통제하려 들지 않는다. 이 말이 여론을 바꿨고 결국 초당적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럼 미국은 이 결정에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미 국무부는 즉시 이스라엘 대사를 불러 강경 메시지를 전달했고 일부 친미 상원의원들은 군사 원조를 재검토하자는 제안까지 내놨어요. 다만 백악관은 아직 공식적인 경제 제재나 협력 중단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아마도 한국을 정면으로 건드리지 않기 위한 전략적 자제의 가능성도 있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제재를 감수하면서까지 한국과의 협력을 강행하겠다는 건가요? 이미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ESR 체계는 단순 수입이 아니라 이스라엘 내에서 AI 분석 모듈과 반드론 전술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양국 기술 융합 모델이 될 예정이에요. 이는 미국산 레이더가 결코 허용하지 않는 구조죠. 드디어 지난주 서울과 텔아비브가 공식적으로 25년 장기 기술 협력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은 단순한 무기 수출 계약이 아니라 글로벌 AESA 레이더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동 표준 수립 프로젝트의 시작이란 점에서 국제 방산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25년이라니 사실상 세대 교체를 넘어서 다음 시대의 전장 구조를 함께 짠다는 의미로 봐야겠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ESR 시리즈의 하드웨어는 한국이 전담하고 이스라엘은 여기에 실전 데이터 기반 전술 AI, 고속 위협 분석 알고리즘을 탑재합니다. 둘째, 향후 ESR-800A 개발은 양국 공동 기획으로 진행되며 기술 IP는 공동 보유됩니다. 마지막으로 제3국 수출 시 전략적 예외국 지정을 통해 미국의 FMS와 무관한 수출 루트를 공동 개척하겠다는 조항까지 포함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ESR 기술은 사실상 한 이스라엘 표준이 되는 건가요? NATO나 미군이 쓰는 기존 ASA 체계와는 완전히 다른 라인으로 분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번 MOU는 NATO 표준과의 양립보다는 대안적 전장 표준을 만들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특히 미국은 기술 이전을 꺼리고 EU는 통합이 너무 느린 상황에서 한국과 이스라엘은 기술 개발 배치 수출까지 일괄 처리할 수 있는 민첩한 체계를 가지게 된 거죠. 이거 듣고 있자니 마치 전투기 없는 전장 헤게모니 전쟁 같아요. 미국은 플랫폼을 장악했고, 한국은 감지 체계, 이스라엘은 분석 지휘 알고리즘을 주도하고 있고요. 정확히 보셨어요. ESR 생태계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전장 인프라의 규칙을 설계하는 힘입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탐지 분석 지휘 대응의 첫 단계를 책임지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전체 구조를 통합 기획하는 수준으로 올라서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자국 전술 데이터를 국제 표준화하는데 한국 기술을 매개로 삼는 거고요. 그럼 미국은 이걸 좌시하지 않을 텐데요. 어떤 대응이 예상되나요? 이미 미국은 몇몇 NATO 회원국에게 한국 이스라엘 AESA 시스템을 조달할 경우 미군 네트워크와의 통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폴란드, 루마니아, 인도, UAE 같은 국가들은 이미 이중 체계로 ESR 기반 플랫폼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죠. 미국의 전략은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네요. 과거엔 무기 수출국이 패권을 쥐었지만 지금은 기술을 연결하고 생태계를 구축한 나라가 실질적인 리더가 되는 구조군요. 바로 그겁니다. ESR 협력은 한국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방산 분야에서 기술 정치 시장 삼각축을 통제하는 구조를 만든 사례예요. 단순히 미사일을 잘 쏘는 나라가 아니라 전장을 설계하는 나라. 이게 지금 한국의 위치입니다.